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드디어 유튜브 첫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슨 주제로 첫 영상을 올릴지를 고민해 보았는데 여러가지 그림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이나 튜토리얼 영상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단지 그림 선생님이 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메시지가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보자라고 생각한 게 거의 1년 반 정도나 전인데 겨우 이제서야 첫 영상을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먼저 인스타그램에 그림을 올려서 반응이 좋으면 유튜브도 시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인스타가 반응이 좋았어요. 반년 되지 않아서 팔로워가 10,000명을 넘겼고 또 나름대로 그림에 자신이 붙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막상 유튜브를 하자니까 과정을 잘 찍을 카메라를 사야겠고 마이크를 사야겠고 또 말도 스피치 학원에 다녀서 연습해야 될 것 같고 영상을 잘 편집할 컴퓨터를 또 사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준비가 다 되고 나면 예쁜 촬영 환경이 필요하니까 이사를 가야겠구나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전세 비용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를 갔냐고요? 그렇게 계획대로 쉽게 되겠어요? 아니요, 심지어 카메라도 마이크도 못 샀어요, 아직. 아마 집을 샀었더라도 다른 이유를 붙여서 또 미뤘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런 좁은 집이더라도 이 정도 사양의 아이폰으로라도 이런 퀄리티의 영상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시작했습니다. 무언가의 시작이 어려운 분들은 아마 저처럼 완벽한 시작을 하고 싶어서 미루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시작했다라고 알릴 수 있는 멋진 시작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은 계획에서 그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일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이 또 막 와요. 그럼 또 그 일들에 치여서 그 준비가 흐지부지 되고 아예 시작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시작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뚜렷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많이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다이어트를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 지금 일이 너무 바쁘긴 한데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시간 내서 PT도 받고 다이어트 하려고. 근데 일주일에 2번 나가기도 힘들 것 같기는 해. 이런 식으로 밑밥을 깔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못하게 되더라도 명분이 있으니까 창피하지가 않게 되거든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저도 주변에 유튜브를 해볼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악조건을 들어가면서 얘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해도 괜찮은 명분이 있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인스타에 주소를 올려버렸어요. 영상도 없는데 구독을 눌러주시는 팔로워분들 덕분에 저는 강제로라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변명할 수 없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원래 춤을 추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SNS에 춤을 추는 걸 올리거나 막 주변에 당당하게 보여주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자신이 뭔가 전문적이고 싶은데 완성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뭔가 아마추어 이미지로 굳어질까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주의가 장인정신일 수도 있고 프로페셔널한 마인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그런 불완전함을 눈치채지 못하거든요. 특히 예체능의 경우는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않으면 미세한 차이를 못 느끼기도 해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상 춤을 잘 추게 되면 이 사람이 잘하는지 저 사람이 잘하는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더 매력적인지를 보는 거죠. 또 제가 춤을 못 췄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림을 올릴 때에는 부담이 없었어요. 이게 내 본업도 아니고 전공도 아니고 또 엄청 잘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응을 얻고 괜찮더라고요. 아주 불완전하다고 여겼던 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완전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해도 괜찮구나라는 경험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또 간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일이 되고 나니까 유튜브에서 완벽하게 시작을 하려고 차이피 미루고 있는 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무작정 시작해도 괜찮다는 걸 알기 때문에 썩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림이어도 이런 목소리와 마음에 들지 않는 발음도 일단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언젠간 나아지겠죠. 세 번째는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하려는 일이 단거리 달리기라면 스타트가 아주 중요하겠죠. 스타트가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계획들은 꽤 긴 호흡을 가지고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다이어트, 금연, 새로운 프로젝트, 취미개발 이런 것들은 단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장기 마라톤이에요. 일단 뛰어야 되거든요. 심지어 풀코스 마라톤도 하루치 일이에요. 며칠, 몇 달, 몇 년을 두고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당장 뛰어야 조금 더 일찍 완주할 수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게 시작하면 그 일의 절반을 한 것 같다라는 의미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50%는 그 일을 계획만 세우고 시작조차 안 한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작만 한다면 50%의 사람들을 이기고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환경을 바꾸어 보는 것. 새해가 되면 청소를 하거나 가구 배치를 바꿔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는 하죠.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주변까지 새로움을 줘서 환기를 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새 프로젝트는 저처럼 이사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게는 방 청소, 집 청소부터 해서 그 분야의 사람을 새롭게 사귀거나 관련된 것들로 주변을 채우는 것. 청소라는 건 사실 새로운 것을 하자는 마인드셋에 도움을 주는 거지 그 일을 하는 자체에 도움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지나면 그 마인드가 흐지부지 되면 일 자체가 진척이 안 될 수도 있죠. 만약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를 사귀거나 관련 자극 사진들을 방에 붙여놓을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가 목표라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그 분야로 가득 채우거나 그런 SNS들을 팔로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 일상에 그런 자극들이 자꾸 나를 건드리게 해야 돼요. 그래야 꾸준히 시작할 마음을 갖게 되고 꾸준히 끈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시작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말을 해도 이런 영상을 보거나 책을 봐도 안 하는 사람은 결국 안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관성이 강해서 정지해 있으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해요. 지금 이걸 듣는 순간, 그런 영상을 보는 순간이면 아 그렇구나, 맞는 말이야, 이제 뭔가 시작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어도 다음 날이면 또 다른 자극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상의 자극이 이 마음을 잊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누군가는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시작이 익숙해지는 사람은 그걸 끝마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시작하려는 관성을 갖게 돼요. 계속 움직이는 관성이 생기는 거죠. 픽사 영화 온워드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냥 해, 준비는 평생 안 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